몇백만 원씩 들여서 마케팅 대행사를 이용해 콘텐츠를 올려놓았는데 문의량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어 걱정하는 대표님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콘텐츠 마케팅은 원래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건 알고 있고 나보다 마케팅에 능숙한 사람들한테 맡겼으니 뭔가 근거 없이 뭐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서 더 속이 썩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해하기 쉽도록 블로그 마케팅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행사가 세팅을 잘해줘서 어느 정도 노출은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문의로 연결되지 않아 고민인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런 건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남이 써준 글로는 대표님이 가진 전문성을 잠재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심플한 문제죠. 한마디로 대표님이 가진 가치 전달에 실패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자기 전문성은 본인이 직접 표현해야 제대로 잘 전달된다는 것이죠. 대행사를 쓰며 후회하게 되는 상세한 이유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제게 마케팅 대행사를 쓰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는 대표님이 계시면 저는 웬만하면 처음에는 하지 마시라고 말리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대표님이 어느 정도 직접 글을 써서 마케팅을 해보시고 문의가 오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고민하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에 나중에는 대행사를 써야 하는 건 맞거든요.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처리해야 할 실무가 많은데 마케팅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은 글 같은 거 잘 못 쓰신다고요. 당연히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성공률은 달라지는데요. 정말 쉬운 방법이니까 매출이 급한 대표님이시라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는 방법도 먼저 시도 안 해보시고 돈부터 써서 대행사를 쓰려고 하시면 정말 높은 확률로 돈만 버리게 되는 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잠재 고객이 문의를 잘 하지 않을 거니까요. 반대로 제 방법대로 글 1개에서 3개 정도라도 시도해 보시면 최소한 감을 잡을 수 있고요. 10개에서 12개 정도 쓰시면 잠재 고객에게 문의가 올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럼 당연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약간이라도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마케팅 대행사에 들어갈 몇백만 원 수준의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 효용성은 더 극대화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인드맵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주제는 적어볼게요. 콘텐츠 마케팅 대행사를 어설프게 활용하면 돈만 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많은 전문직 자영업 대표님들이 왜 콘텐츠 마케팅 대행사를 이용하는 경로를 타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콘텐츠 마케팅 대행사를 이용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거의 대부분은 빨리 매출을 내고 싶다는 욕망 때문입니다. 나보다 전문가가 마케팅을 하면 시행착오도 줄이고 시간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대표님 업계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레퍼런스가 없으면 시행착오는 대행사도 똑같이 겪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적어보자면 첫 번째는 거의 대부분은 빨리 매출을 내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이 아닌 실무 부분에서 고객의 요청에 응답하는 게 최우선이라 그렇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고객 요청에 응답하는 게 최우선이라. 왜냐하면 즉각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고객 업무를 처리해야 하니까요. 반대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즉각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도 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상 오히려 지속적인 사업을 해가려면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더라고요. 사업가의 입장에서 이미 저를 믿고 일을 맡겨준 고객분들에게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드리지만 조금 늦어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물론 업종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콘텐츠 마케팅을 하려는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적인 고객을 필터링하기 위함도 있다라는 거,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의 이상적인 고객이 빨리 해달라고 닥달하는 분은 아닐 거잖아요. 여하튼 이런 이유로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 두 가지를 이유로 옛날에는 블로그 마케팅 대행을 맡겨봤던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3개월에 300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흐릿하긴 한데요. 어쩌면 6개월 계약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대행사를 쓰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글이나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린다는 이야기는 대표님이 가진 전문성이 잠재 고객에게 오롯이 전달되어야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뭐하러 시간, 돈, 에너지 써가면서 콘텐츠를 올리겠어요. 의미가 없을 거잖아요. 그럼 이를 기준으로 콘텐츠 마케팅 대행사를 써도 효과를 보기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전문가가 쓰는 글로 마케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행사 직원들은 블로그라는 매체에 글을 써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대표님보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마케팅 전문가라기보다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기능인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요. 이것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당연히 돈을 받고 글을 써주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도 스터디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시장 조사 정도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대행사를 잘 만나셔야 해요. 대행사 수준에 따라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성심성의껏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행사 선택을 잘 하는 것도 대표님이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장 조사를 마치면 아마 카카오톡으로 물어볼 거예요. 대행사 직원이 자기가 모르는 용어나 현상 등에 대해서 대표님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럼 이런저런 답변을 해주시겠죠?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들은 대표님의 분야의 전문성, 즉 깊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할 테니까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 정도도 조사 안 해보고 나한테 물어보는 건가 싶더라고요. 거의 A부터 Z까지 물어보는 수준이었거든요. 몇 시간만 시장 조사해도 A부터가 아니라 H부터 물어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니까 좀 깝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땐 저도 대행사를 처음 썼던 거라서 무슨 말은 못했습니다. 그냥 내가 잘 모르는 게 아직 있겠지 하면서 그 프로세스를 보자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표님이 일을 맡아준 대행사 직원이 아예 생짜로 다 물어본다면 A부터 Z까지 그 직원을 담당하는 관리자에게 컴플레인을 거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직접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를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로그에 글을 써서 올리는 건 대표님보다 더 익숙할 테니까 대표님의 단편적인 생각을 잘 포장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잠재 고객의 문제를 건드리는 행동 심리학적인 요소도 글에 잘 녹여서 올리겠죠. 하지만 엄밀히 생각해보면 이건 껍데기입니다.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대표님의 실제 경험과 인사이트를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감이 조금 오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옛날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근처에 미용실에 들어갔었는데요.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뭔가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 뒤에 서 있는 분이 왠지 경력이 매우 짧은 인턴십에 가까운 분이 서 계신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그분 옆에는 훨씬 경력이 많은 디자이너 분이 제게 들리지 않을 정도의 데시벨로 귓속말로 뭔가 속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한두 명이 있는 그런 대행사가 아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행사에 콘텐츠 마케팅을 맡기면 8, 90% 정도의 확률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인턴이 대표님의 업무에 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대표님은 조금 더 안정적인 마케팅 운영을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 뿐인데 인턴이 대표님의 일을 맡아준다라는 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미용실로 돌아와서 미용실의 인턴들은 가위라는 도구를 머리 자르는데 잘 사용할 줄 아는 기능인일 뿐입니다. 현재는 말이죠.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콘텐츠 제작 대행의 경우에도 블로그를 이용할 줄 알고 타이핑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마 대표님의 업무를 맡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스스로 기획을 하는 일에는 미숙하죠. 대표님이 콘텐츠 마케팅 대행사를 씀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기 어려운 이유 두 번째는요. 저는 사실 이게 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경쟁사 블로그에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대표님이. 그럼 들어가면 여기는 대행사를 쓴다는 느낌이 확 드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또는 어쩌면 이거 내 글을 그대로 베낀 거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경우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썼던 블로그의 글을 정말 그대로 떼어가서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베껴간 다음에 심지어 그걸로 콘텐츠 광고를 돌리더라고요. 정말 이런 상황은 겪지 않은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 열이 받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특히 내 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부분 뺏겨서 짜집기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정말 애매합니다. 전화를 해서 항의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워달라라고 정중하게 달아놓으니까 며칠간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신고하기 전에 바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제 댓글은 삭제 처리가 됐었나요? 아마 블라인드 처리가 됐을 거예요. 예, 블라인드 처리해버리고 제가 썼던 부분만 수정을 살짝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마 그 블로그 주인이었던 전문가분은 그 상황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건 거의 대부분 콘텐츠 마케팅 대행사가 해놓은 일일 거라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콘텐츠 마케팅 대행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블로그 글이 비슷한 구성과 내용을 가지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마케팅 대행사 입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대표님은 아마 이런 존재로 인식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예산이 많지 않은 클라이언트. 두 번째, 성과 측정을 하지 않을 클라이언트. 세 번째, 글만 써주면 별로 컴플레인을 걸지 않을 것 같은 클라이언트. 이렇게 말이죠.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 관리하지 않게 될 확률이 높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시스템에서 이미 검증된 글의 구조와 내용을 무지성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업종이 다르고 잠재 고객 니즈와 원치가 달라도 템플릿에 그냥 끼워 맞춰버리는 거죠. 당연히 대표님의 브랜드 결도 무시되기 십상이고요. 대행사들도 생산성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최소 투자, 최대 효율을 얻어야 하니까요. 물론 제가 모든 대행사를 싸잡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분들 중에서도 직업적인 프라이드가 있고 윤리의식이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잘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마인드가 싼 마이인 소규모 대행사나 조직 규모가 있더라도 너무 일이 잘 되는 업체는 조금 잘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들은 대표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대표님이 직접 글을 쓰시거나 콘텐츠를 만들어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당연히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대행사한테 맡기는 것이죠. 또는 그럴 예정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적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님 본인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을 볼까요? 지금처럼 대행사의 콘텐츠 제작을 맡기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아마 비교 문의를 위한 잠재 고객이 줄어들지 않아서 오히려 실무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표님의 브랜드 결에 맞지 않는 고객의 문의가 계속 이어져서 상담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남의 손을 탄 콘텐츠이기 때문에 아마 만들어진 그 콘텐츠가 대표님의 의도와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서 지속적으로 돈과 에너지가 그리고 시간이 낭비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고요. 자, 이렇게 지금처럼 대행사에 계속 일을 맡기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오게 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표님 본인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서 마케팅 할 때는 어떤 상황이 오게 될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더 높은 확률로 고객의 문의가 들어올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의 전문성을 더 콘텐츠에 잘 녹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대표님의 성향과 잘 맞는 고객의 문의가 증가할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콘텐츠에 대표님의 정체성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익을 올릴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브랜드 결에 맞는 고객이 문의를 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될 확률도 올라가겠죠. 네, 이 부분도 적어볼게요. 네 번째로 더 중요한 점은 더 많은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림으로써 대표님의 실력이 동반 상승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콘텐츠 마케팅 대행사를 어설프게 활용하면 돈만 버리는 이유라는 주제로 총 3가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콘텐츠 마케팅 대행사를 이용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표님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까지 왔는데요. 콘텐츠 마케팅 대행사를 어설프게 활용하면 돈만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객들은 바보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문제에 가장 민감하고 고통스러운 건 본인 자신일 겁니다. 아마 우리의 잠재 고객이겠죠. 당연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검색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만고만한
템플릿으로 찍어낸 듯한 대행사의 글을 많이 봤을 거거든요. 그런데 대표님 블로그에도 대행사가 쓴 듯한 글을 본다면 고객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기도 이런 느낌이네. 이런 건 다 알아 하면서 바로 다른 데로 가게 될 겁니다. 솔직히 블로그 글 몇 개만 보면 고객들도 어느 정도 압니다. 이제 웬만한 고객들은 검색의 프로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잠재 고객들은 전문가한테 의뢰하면 어떤 수준의 솔루션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섣불리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리스크 때문입니다. 혹시 이 사람 실력이 없는 거 아니야? 라든지 가격으로 뒤통수 때리는 건 아니겠지? 라거나 이거 시간 낭비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때문에 쉽사리 선택을 못하게 되는 거죠. 리스크는 한마디로 육상 경기에서 허들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허들을 낮춰주거나 치워주는 건 대표님의 진정성입니다. 대표님이란 전문가의 진심이 글로 전달되는 순간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 문제 해결에 돈이 많이 드는 분야일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지만 않으면 이 사람한테 맡겨도 괜찮겠다. 또는 이렇게 진실성 있게 오랫동안 글을 써온 거 보면 믿을 수 있겠어. 라거나 얼굴 나온 사진도 많이 있네. 믿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자, 이 정도면 공감이 되셨나요? 그럼 대표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을, 콘텐츠를 직접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쉽거든요. 사이클을 한 3번 정도만 돌리면 그 이후로는 정말 숨쉬듯이 익숙하게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콘텐츠를 잘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면 대행사를 썼겠어요? 라고 반문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은 콘텐츠를 잘 만드는 부분에 그 관점의 방점이 찍혀 있다면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콘텐츠를 잘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콘텐츠를 만들 때 완벽을 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잘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꽂힌 대표님일 경우에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콘텐츠는 잘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통 잘 만들어야 된다. 잘 만드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잘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꽂히면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잠재 고객을 어떻게든 현혹을 시켜야 돼. 그래야 문의가 들어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잠재 고객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행동 심리학 같은 기술을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직도 이런 오류에 빠지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머리를 흔들면서 그 생각을 털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요. 콘텐츠는 절대 고객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고객이 설득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객이 설득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고객이 대표님의 브랜드에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호감이 크면 클수록 콘텐츠에 별 내용이 없어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호감이 없는 상태면 어떠한 유혹을 해도 때려 죽여도 안 사요. 할인을 어마무시하게 치면 칠수록 오히려 의심할 겁니다. 왜 이렇게 싸게 파는 거야? 라면서요. 결국 브랜딩이라는 게 고객들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콘텐츠는 고객을 설득한다라기보다는 일정하게 쌓여가면서 호감도를 축적해 간다라는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썸을 차곡차곡 타는 거랑 같은 원리죠. 그렇게 연애에 성공하고 결혼까지 골인을 하는 건데, 어찌됐든 마지막 순간에도 콘텐츠를 보고 고객이 문의하거나 구매하는 거라서 콘텐츠가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착각, 착시 현상인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객을 글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인 대표님의 일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투박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진짜 전문가는 그 내공이 글에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그 분위기를 느끼게 되면 스스로를 설득하는 프로세스에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이 사람 진짜네 라면서요. 물론 마케팅 스킬을 써서 문의를 더 잘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사실 나중에 배워도 됩니다. 본질이 아닌 거니까요. 격가지니까요. 지금은 있는 그대로 글을 쉽게 쓰는 법부터 배우시면 됩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려도 해보려고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글을 써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8단계 절차를 밟기만 하면 진실성이 잔뜩 묻어나는 글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8단계라서 복잡할 것 같지만 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게 단계를 나누다 보니까 8단계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뚝딱 글쓰기 8단계 워크플로우.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조건 글을 쓰실 때
잠재 고객이 어떤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떠올려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잠재 고객이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고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를 두루뭉술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주 구체적인 상황 하나만 떠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이혼 전문 변호사라면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 부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더 들어가서 남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아내는 그 부분을 어떤 논리로 공격하고 있을까라고까지 생각하면 글의 주제가 아주 뾰족하게 나옵니다. 쉽죠? 그런 상황은 아마 대표님 직업상 자주 접하게 될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구체적인 고객 문제 상황 하나만 넣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까지 하셨으면 이제 그 상황의 사람에게 전문가로서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자유롭게 적어보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마케팅적이거나 설득적인 스킬을 사용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적으세요. 그래야 전문가의 분위기가, 바이브가 나옵니다. 이때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같은 것도 신경을 아예 쓰지 않는 겁니다. 문장의 길이도 신경 쓰지 마세요. 가독성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 되겠죠. 자, 정말 쉬운 네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썼던 글을 그냥 임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도 쉽습니다. 1시간 정도 글 쓰는 거 말고 전혀 다른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인 본 업무를 보셔도 좋고요. 담소를 나누셔도 좋고 또는 화장실 가셔도 좋고 산책을 가셔도 좋습니다. 1시간 이상은 다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그렇게 다른 일을 하시다가 잠깐 쉴 때 그때입니다. 임시 저장했던 글을 잠깐 꺼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볍게 읽어도 대표님이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눈에 확 보일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도 되게 간단하게 수정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디테일하게 문장을 다듬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 부분도 적어 볼게요. 지금 여섯 번째까지 끝났죠? 일곱 번째도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임시 저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임시 저장하기. 이때 제일 어려운 건 어떻게든 사람이 한번 어떤 일을 하면 관성적으로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아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쑥 적은 다음에 바로 그냥 임시 저장하는 겁니다. 자, 7단계까지 왔죠? 그럼 마지막 8단계가 남았습니다. 8단계는 뭐냐면요. 그날은 더 이상 글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셔서 첫 업무로 해당 글을 다시 불러와서 읽어보는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1시간 정도 투자해서 탈구하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매끄럽지 않은 문장은 다듬고 구조상 앞에 오면 더 좋을 것 같은 글은 앞으로 옮기고 오탈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 끝났다 싶으시면 반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별것 없죠? 참 쉽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생 그까이 거 뭐 이런 유행어가 있는데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쉽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막연하시겠지만 1번부터 8번까지의 과정을 딱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한 번 해봤는데 나쁘지 않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럼 한두 번 더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정말 얼마나 쉬웠던 일인데 막연하게 어렵다고만 생각해서 못해왔었는지 깨닫게 되실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대표님이 진심이 고객분들에게 전달이 되면 이게 소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통이 원활해지면 비즈니스가 더 잘 돌아가겠죠. 오늘부터 글을 쓰는 시작이 사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변화를 꼭 겪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내용을 더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비즈니스 셰르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혹시 오늘 영상에 이용된 제 PPT 자료와 그리고 마인드맵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